역사를 통해 바라보자면 전쟁은 인간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방식을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승리라는 목표만을 생각하게 만들죠. 승리를 위해서라면 누군가 하나쯤은 죽어도 되고 우리가 아닌 타자는 어찌 되던 상관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일제강점기 조선인은 일본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존재로 강요되었고, 세계사를 되짚어보자면 독일인은 나치의 승리를 위해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되어야 했죠. 유대인은 독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2차 세계대전 당시 역사를 이끌어가던 특정 소수의 비인간성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인간성이 정의로 포장될 수 있었던 명분은 바로 전쟁이었죠. 전쟁은 효율성의 싸움입니다. 싸울 수 있는 남자를 제외하고 여성과 늙은이 그리고 아동은 전쟁에 나갈 수 없기에 그 뒤에서 철저하게 전쟁을 위해 이용되게 됩니다. 우선 늙은이는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도 후방 지원을 하기에도 힘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성과 아동은 다릅니다. 여성은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동은 미래의 군인 혹은 국가에 도움이 될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조조래빗은 여성과 아동의 이야기 중 아동의 이야기로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비인간성을 보여줍니다. 무솔리니 파시즘의 여러 변종 속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나치즘이 당대를 살아가던 독일 아이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갔는지 아주 유쾌한 설정을 통해 재미있게 드러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화를 보기 전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 만큼 히틀러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에 과연 이 불편한 소재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걱정이 무색하게도 영화는 여러 희화적 장치들을 통해 어른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비극에 대한 풍자와 슬픈 비극 속 조절하는 순수한 아이의 성장 과정을 통해 나치즘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 리뷰해보도록 하죠. 이 앞으로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인 독일. 전쟁의 최전방에선 무수한 청년들이 죽어나가는 것과 달리 우리의 주인공 조조가 사는 마을은 나름 평화롭습니다. 오늘은 그토록 원하던 독일 소년단 입단식 날, 조조는 즐거운 마음으로 옷매무새를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긴장한 조조에게 그의 상상 속 친구 히틀러는 나치 경례 구호를 외치며 조조의 긴장을 풀어주게 됩니다. 히틀러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은 조조는 힘찬 발걸음으로 소년단에 입단하게 되죠. 유대인 구별 방법 및 퇴치 방법, 전쟁에서 이기는 법, 임신하는 법 등 용감한 독일 청년이 되기 위해 모인 아동들은 소년단에서 행해지는 여러 훈련들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레 독일이라는 나라의 소속감을 갖게 되고 유대인에 대한 반감 의식이 싹틀 무렵 조조는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귀가 처리됩니다. 히틀러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는 친구들과 달리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음에 큰 상심을 한 조조. 어느 날 조조는 자신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온 유대인 소녀 엘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은 머리에 뿔이 달렸고 무서운 종족이라 배웠던 조조. 그는 신고하려 하지만 잘못하면 자신의 엄마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엘사의 협박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엘사와의 위험한 동거. 첫 만남과 달리 점점 경계가 풀리며 서로 대화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조는 그간 배워온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은 무서운 종족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배워가죠. 과연 어른들이 만들어낸 암울한 세상 속에서 조조는 엘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영화 조조래빗 리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영화를 보러 가기 전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반도라는 땅에 일제강점기가 있었다면 유럽이라는 문화적 공동체에는 나치당 지배기가 있었습니다. 아픈 역사이니만큼 쉬이 드러내기 힘든 역사죠. 나치즘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보자면 함부로 영화화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나치라는 한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막중하기에 항상 무겁게만 다뤄졌던 소재이기도 하죠. 그 민감한 소재를 유쾌하게 코미디로 풀어낸다니. 관람하기에 앞서 굉장히 불안했던 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하지만 영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영화는 시종일관 진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동화책을 보는 듯 조조라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나치에 소속되어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는 순수한 조조의 모습부터 독일의 위대함을 강요하는 여러 어른들의 모습까지 영화는 그 시대의 모습을 밝은 분위기로 연출합니다. 그 시대를 굉장히 어둡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반대된 것이죠. 그리고 영화에서 보여주는 전체적인 색감도 굉장히 알록달록하니 동화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중간중간 아이들의 시점에서 당대 상황을 풍자하는 익살스러운 코미디까지 전체적으로 명랑한 분위기를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아하죠. 동일한 시대를 그린 다른 작품과는 상반된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핀을 뽑은 폭탄을 쥐어주며 미군에게 달려가라고 말하는 어른들, 유대인은 모두 악마라며 잡아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어른들, 그리고 이러한 어른들의 이야기에 해맑은 표정으로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들과 이어 흘러나오는 밝은 배경음이 연속되는 연출은 시대가 강요하는 이념이 사람을 어떻게 바보로 만드는가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객을 웃도록 만드는 코미디의 본질은 굉장히 쓴맛의 자조적 웃음이자 반성의 의미일 겁니다. 화면에서 보여주는 상황이 굉장히 비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기자기한 색채와 코미디에 웃음 짓고 있으니 말입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이 웃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시대의 아픔에 공감해보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훌륭한 연출은 개인적으로 감독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교육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육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극중 시대에는 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이념, 개인이 교육을 지배했죠. 이러한 시대적 현실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이 바로 조조의 상상 속 친구 아돌프 히틀러라는 존재입니다. 조조에게 히틀러는 우리 마음속의 또 다른 자아처럼 조조 마음 한켠에 나치즘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일 겁니다. 아마 조조뿐만 아니라 당대를 살아가던 많은 아이들에게 히틀러가 있었을 겁니다. 당시 아이들에게 히틀러는 민족의 영웅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아이돌이었습니다. 시대가 강요하는 세뇌교육 속에서 누구나 되고 싶었던 우상이 바로 히틀러였을 겁니다. 즉 아이들의 백지에 국가와 이념이 히틀러라는 밑그림을 그려주고 획일화된 색칠만을 강요하고 있던 사회라는 것이죠. 극중 짧게 등장하는 조조의 친구 요치는 당대의 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어린아이가 바주카포를 들고 다니고 미군을 향해 자살 시도까지 하는 장면은 당시 아이들을 움직이게 했던 상상 속 친구 히틀러의 존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부상을 당한 조조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자 모든 것을 잃은 듯 슬퍼하고 그런 조조를 놀리는 친구들의 장면에서도 우리는 비극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 하나도 모르지만 어른들이 그저 좋다고 하니까, 해야 한다고 하니까, 친구들도 다 하니까 히틀러와 조국을 위해 나가서 싸우는 게 영광인 줄 알고 동원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게 비극성을 더 심화시키는 장면일 겁니다. 어른들의 세뇌교육 속에서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이 만들어낸 허상이 히틀러라는 건 동시에 시대의 허상도 히틀러라는 이중적인 의미일 겁니다. 영화는 시종일관 사랑과 자유에 대해서 역설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은 분명 끔찍한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의 엄마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엘사를 집에 숨겨주는가 하면 다른 유대인의 자유를 위해 시대에 저항하는 인물이죠. 이어 춤과 노래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Life is a gift. We must celebrate it. 삶은 신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즐겨야지. 라는 그녀의 말처럼 암울한 시대적 배경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춤과 노래를 그녀는 중시합니다. 이는 전쟁으로 광기에 사로잡힌 세상에 대한 그녀만의 또 다른 저항 방식일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부상을 입어 독일군이 되지 못하는 아들 조조에게 세상엔 다른 행복도 많고 더 재미있는 일도 있다며 항상 긍정적으로 살라는 희망을 전달하죠. 저는 조조의 엄마 로지를 통해 당대가 놓치고 있는 이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나치즘, 군국주의, 전체주의라는 명분 하에 인간은 정말 중요한 가치인 자유, 평등, 사랑을 잃고 살아갔습니다. 독일인과 비독일인으로 나눠 살인을 자행하던 불평등의 시대, 강력한 독일인 양성이라는 명분 하에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억압했던 시대, 전쟁을 위해 사랑을 탄압했던 시대, 이에 대한 비판을 유대인 감독 타이카 와이티티는 로지를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지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로지의 죽음으로 조조에게서 꽃피우게 됩니다. 사랑 따윈 덧없다던 나치주의자 10살 소년 조조에게 첫사랑이 찾아온 것이죠. 엘사와 소통하며 조조는 엘사를 좋아하게 되고 그녀를 통해 시대가 그에게 세뇌했던 이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극중 그의 대사 세상은 모두 뒤죽박죽이야 라는 말은 그가 시대의 아이러니를 몸소 깨달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유대인도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악마가 아니라는 것, 전쟁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그는 깨달은 것이죠. 시대가 요구했던 증오, 환멸, 우승주의, 분노,
이런 것들은 마치 철옹성처럼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영화 초반 조조에게 나치즘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인간에게 가장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에 의해 그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녹아내려 버리죠. 환멸,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랑, 자유, 평등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지속되어 온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서 특정 시대가 잠시 강요하는 좌우의 갈등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며 우리 인간에게 보편적인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조조래빗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나치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난 지 약 75년이 되어갑니다.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자면 그리 먼 과거는 아닙니다. 아직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과 당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갑니다. 한일 간의 역사 갈등, 유럽 내부의 역사 문제 등 여전히 그 여파를 우리는 맞으며 살아갑니다. 영화 조조래빗을 통해 인류애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여러 갈등이 사랑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영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